그 사람. 예전엔 그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바뀌었달까요? 당신도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우리는 몰랐던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 행동경제학 교수 케네스 스트라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가 용납하는 범위에서 악마의 규칙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운이 좋은 사람, 노력한 사람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절대 밝히지 않는, 절대 가르치지 않는 악마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게임의 법칙으로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당신은 부자들이 몰래 지켜온 금기의 규칙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뇌과학, 진화심리학, 본능 구조 속에 숨어있는 왜 착한 사람은 가난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부자가 되는지의 비밀까지도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절대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지 마라. 이게 악마처럼 들리셨나요? 하지만 심리학자 브렌다 밀러는 죄책감은 가난한 사람들의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과거 수렵 채집 시절부터 공동체 속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해야 그룹에서 쫓겨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다릅니다. 가장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그 책임은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즉, 자신이 먼저 죄책감을 가지는 순간 돈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는 직원들이 실수했을 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하지만 사과는 필요 없어. 그건 시간 낭비야. 돈은 냉정한 계산 위에 쌓입니다. 그들은 죄책감보다 다음 스텝에 집중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논리. 그게 바로 악마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 인간관계는 철저히 계산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살면 인생이 삭막하지 않나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감정이 아닌 구조를 택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타인과 공감할수록 뇌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 감정 노동을 많이 하는 직업일수록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생산성 하락을 겪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설계합니다. 비서, 중개인, 관리자, 법무팀, 차산팀. 이들은 모두 관계를 감정이 아닌 역할로 나누는 구조죠. 일론 머스크 역시 인간관계에서 이런 철학을 지녔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치를 본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기 때문이다. 친하게 지내는 것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부자들은 당신보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조차 계산된 외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규칙. 절대 100% 보여주지 마라.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완전함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하버드 마케팅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모든 걸 다 드러내는 브랜드보다 20% 정도 비밀을 유지한 브랜드에 더 큰 신뢰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20%를 감춥니다. 재산도 생각도 정보도. 워런 버핏은 평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투자 전략을 공개해도 상관없다.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다 드러내는 것보다 숨김과 선택적 노출이 훨씬 강력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부유한 이유는 더 많은 걸 알아서가 아니라 더 많은 걸 감출 줄 알아서입니다. 네 번째 규칙. 정답보다 지배권을 먼저 가져라. 이건 초등학교부터 철저히 잘못 배운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부자들은 정답보다 판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걸 압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우주 산업의 정답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우주를 민간이 갈 수 있는가? 라는 문제 자체를 바꿨습니다. 즉, 기존의 정답과 싸우지 않고 판을 바꾸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방식으로 지배권을 잡은 것이죠.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정답보다 권력을 추종하는 본능이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룰을 만든 사람에게 굴복한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악마의 규칙 중 가장 무서운 원칙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설정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 규칙. 도와주는 척하며 조종하라. 이건 도덕적으로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놀랍도록 많이 사용됩니다. 조력자 프레임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략은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그 사람의 결정권을 내 손안에 쥐는 방식입니다.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는 초기 투자자들을 모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진 자본에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내 계획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통제권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도와주면 나도 도와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상호성의 법칙에 약합니다. 내가 먼저 도움을 받으면 상대에게 빚을 졌다고 느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래서 부자들은 도움을 가장한 조종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손 안에서 고마움에 취한 채 스스로 선택했다고 착각하며 조종당하곤 합니다. 여섯 번째 규칙. 가족에게 투자 비밀을 말하지 마라. 이건 잔인해 보이지만 부자들 사이에선 상식입니다. 왜냐고요? 가족은 감정이고 투자에는 감정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말합니다.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80%는 감정적 판단을 내린 순간 포지션을 망친다. 가족은 당신에게 안정과 위로를 주지만 당신의 리스크를 감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투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투자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뿐이다. 가족이 잘못된 조언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조언을 하게 만드는 건 당신에 대한 감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고 투자에선 철저히 데이터와 시장, 그리고 본능과의 싸움만 남겨둡니다. 일곱 번째 규칙. 착한 척은 하되 진짜 착한 사람은 되지 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척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사회적 위장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뇌는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 착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걸 택합니다. 예시로 마크 저커버그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늘 청바지와 티셔츠, 수수한 외모와 나긋한 말투로 저는 여러분의 데이터를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의 착한 이미지가 방패가 되고 그 안에서 그는 엄청난 돈을 만들어냅니다. 도덕은 보여주는 것이지
실제로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 이게 바로 부자들의 악마의 규칙입니다. 여덟 번째 규칙. 바쁘게 보이되 진짜로 바쁘지는 마라. 바쁘다는 이미지는 영향력을 줍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우리 뇌는 바쁜 사람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라 인식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고대에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사람일수록 바빴고 그 바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바쁜 게 아니라 바쁜 척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하죠. 스티브 잡스는 항상 바빠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루 3시간 이상 산책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워렌 버핏은 하루 대부분을 혼자 책 읽는 시간에 썼습니다. 그들은 바쁨의 이미지를 무기로 쓰고 정작 시간은 전략적으로 씁니다. 아홉 번째 규칙. 비난받을 각오 없으면 돈도 기대하지 마라. 돈은 결정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정에는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즉, 부자가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더 과감한 선택을 한다는 법칙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법적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이득을 취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대중의 눈에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론 머스크는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트위터를 X로 바꾸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을 하며 브랜드를 키워갑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죠. 모두가 나를 좋아하면 나는 실패한 것이다. 내가 옳다면 증오조차 마케팅이 된다. 부자는 미움을 견딘 사람입니다. 욕먹을 각오 없으면 당신은 절대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열 번째 규칙. 감정을 믿지 말고 데이터만 믿어라. 이건 냉정하지만 명확한 규칙입니다. 우리는 매일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주식 느낌 좋아. 이 사람 믿어도 될 것 같아. 이 광고 뭔가 진심 같아. 하지만 부자들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감정 상태에서 판단할 경우 실수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측정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광고 클릭률, 투자 수익률, 리스크 비율, 자산 배분율, 모든 걸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의에서 버핏이 남긴 말입니다. 나는 숫자를 신뢰한다. 느낌이 아무리 좋아도 수치가 아니면 의미 없다. 감정은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은 철저히 수치 위에 있어야 한다. 이게 부자들의 절대 원칙입니다. 11번째 규칙. 절대 한 판에 목숨 걸지 마라. 우리는 종종 영화처럼 인생을 걸죠. 이거 한 번만 성공하면 인생 바뀐다. 이번이 내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재도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투자에도 비즈니스에도 포트폴리오가 존재하고 플랜 B, C, D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인간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대안을 갖고 행동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의 꿈에 올인하죠. 그리고 그 꿈이 부서지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처음부터 여러 갈래의 안전망을 만들고 그중 하나만 성공해도 부자가 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잭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수십 번 실패했고 수십 개 사업 아이디어를 날렸다. 하지만 단 한 번 성공한 알리바바가 모든 걸 바꿨다. 부자들은 절대 한 판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안 걸 구조를 만든 다음 그 안에서 끊임없이 기회를 만듭니다.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악마의 규칙을 알려주지 않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규칙이 알려지는 순간 부자와 비부자의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도덕 안에서 개인의 전략으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착하고 정직한 듯 보여도 속으로는 철저히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감정은 위장하고 돈은 논리로 다루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착하게 보이기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군가에겐 잔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당연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아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